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법칙.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의견이나 상황도 포용할 수 있다. 나무가 깊은 뿌리로 인해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깊은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인간의 성장과 발전도 지식과 사랑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 인생은 마라톤인데 자기만의 페이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깨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서세요. 숙일 필요 없습니다. 한때 마을에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이 그 주위에서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고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나무가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나무가 여전히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무가 폭풍으로 인해 몇몇 가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튼튼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겪은 시련이 실제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도 이 나무와 같이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모든 세대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폭풍이 자신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또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도전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개성을 형성하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자연의 사이클과 그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고 대지는 계속해서 생명을 키우며 물은 변화와 적응의 상징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매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처럼 내면의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배워라. 물이 그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듯 유연함을 가지고 삶의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라. 대지가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제공하듯 너그러움과 포용력으로 타인을 대하라. 두 번째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 정리를 안 하고 삽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쓰레기집 같은 곳에서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자기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적고 있는데 책상이 좀 지저분해서 지금 얼른 치웠습니다. 이렇게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맑은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혼돈의 집으로 알려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의 집과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정리를 미루었고 그 결과 집안은 늘 지저분하고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현명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혼돈의 집에 대해 듣고
그 집의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당 하나씩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주인이지만 호기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날,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책들을 제자리에 놓고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자 당이 훨씬 더 쾌적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그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잡지와 신문을 정돈했습니다. 거실이 깨끗해지자 집 전체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집을 정리하며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혼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주인의 마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혼돈의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청소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길을 정리하며 바다로 흘러가듯 내면의 혼란을 정리함으로써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어라.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자신의 내면, 세계도 꾸준히 정리하고 가꿔 잡초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라. 숲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공간을 정리하여 내적 균형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라. 세 번째로 경청하라. 나이 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이 인생의 진리이고 이를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느 해 작은 도시에 정리 마법사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공간이든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마법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정리 마법사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혼돈의 정원으로 알려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와 버려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정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마법사는 이 가족을 찾아가 그들의 정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를 정원 정리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잡초를 뽑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정원에 새로운 식물을 심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가족이 함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정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돈의 정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은 정원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개인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의 속삭임을 듣듯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흡수하라. 대지가 비의 노래를 듣고 그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듯 경청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배움을 얻어라. 강물이 자갈 위를 부드럽게 흐며 각각의 소리를 만들어내듯 말하는 이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라. 네 번째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우물쭈물 말하면 나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겸손이 미학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주장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요구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호구로 봅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서 모든 동물들이 해마다 열리는 숲속의 대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는 각자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숲의 지혜자로부터 개인적인 지혜의 교훈을 듣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참여했습니다. 새, 사슴, 거북이, 그리고 작지만 명민한 여우까지. 각자의 차례가 되면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는 자신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말로 관중을 매혹시켰지만 그의 메시지는 조금 모호했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의 포인트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관중들의 관심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가 나섰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깨끗한 물이 그 속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듯 명료하고 진실된 말은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든 동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우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여우는 그 해의 숲 속의 대화대회 우승자로 선정되었고 숲의 지혜자로부터 깊은 지혜를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숲 속의 모든 생물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그 속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듯 명료하고 진실된 말은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만든다. 바람이 명확한 방향으로 불어가듯 분명하고 정확한 말은 대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씨앗이 정확한 환경에서만 발아하듯 분명한 의사표현은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다섯 번째로 쉬운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택하라. 쉬운 길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으므로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길을 택하면 더 오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결과물도 좋아지고 본인이 만족하기에 행복감도 더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용감한 씨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자신이 심어질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씨앗들은 풍부한 토양과 많은 빛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장시킬 가장 도전적인 장소, 바로 거친 산의 바위 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씨앗들은 용감한 씨앗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될 교훈과 경험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용감한 씨앗은 바위 틈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단단했고 물과 햇빛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과 비를 견디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위 틈에서 자라난 그의 꽃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씨앗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씨앗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따라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것을 보며 삶에서 의미 있는 길을 택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전과 역경이 결국 더 큰 성장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힘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 여정은 강을 더 강하고 깊게 만든다. 깊은 숲속의 길은 종종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평온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어느 넓은 들판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화려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5가지 식물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마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의 원칙들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튼튼한 산의 기운을 받아 자라나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식물은 물가에서 유연하게 흐르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깊은 숲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키워내는 포용력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바위 틈에서 꽃을 피워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대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식물은 정원 가장자리에서 자라나 가장 도전적인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 깊은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이 5식물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인 정원의 중심에서 만났습니다. 정원의 중심에서는 한 소년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5가지 식물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에서 얻은 교훈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인생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차 있듯 우리 각자의 삶도 다양한 경험과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고 도전적인 길을 용감하게 걸으며 의미 있는 성장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소년이 일기장을 닫고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자 정원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와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진정한 법칙이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매일 새롭고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각자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매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법칙.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의견이나 상황도 포용할 수 있다. 나무가 깊은 뿌리로 인해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깊은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인간의 성장과 발전도 지식과 사랑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 인생은 마라톤인데 자기만의 페이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깨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서세요. 숙일 필요 없습니다. 한때 마을에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이 그 주위에서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고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나무가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나무가 여전히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무가 폭풍으로 인해 몇몇 가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튼튼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겪은 시련이 실제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도 이 나무와 같이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모든 세대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폭풍이 자신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또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도전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개성을 형성하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자연의 사이클과 그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고 대지는 계속해서 생명을 키우며 물은 변화와 적응의 상징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매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처럼 내면의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배워라. 물이 그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듯 유연함을 가지고 삶의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라. 대지가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제공하듯 너그러움과 포용력으로 타인을 대하라. 두 번째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 정리를 안 하고 삽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쓰레기집 같은 곳에서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자기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적고 있는데 책상이 좀 지저분해서 지금 얼른 치웠습니다. 이렇게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맑은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혼돈의 집으로 알려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의 집과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정리를 미루었고 그 결과 집안은 늘 지저분하고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현명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혼돈의 집에 대해 듣고 그 집의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방 하나씩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주인이지만 호기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날,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책들을 제자리에 놓고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자 방이 훨씬 더 쾌적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그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잡지와 신문을 정돈했습니다. 거실이 깨끗해지자 집 전체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집을 정리하며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혼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주인의 마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혼돈의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청소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길을 정리하며 바다로 흘러가듯 내면의 혼란을 정리함으로써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어라.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자신의 내면, 세계도 꾸준히 정리하고 갔고, 잡초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라. 숲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공간을 정리하여 내적 균형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라. 세 번째로 경청하라. 나이 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이 인생의 진리이고 이를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느 해 작은 도시에 정리 마법사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공간이든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마법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정리 마법사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혼돈의 정원으로 알려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와 버려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정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마법사는 이 가족을 찾아가 그들의 정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를 정원 정리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잡초를 뽑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정원에 새로운 식물을 심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가족이 함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정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돈의 정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은 정원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개인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의 속삭임을 듣듯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흡수하라. 대지가 비의 노래를 듣고 그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듯 경청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배움을 얻어라. 강물이 자갈 위를 부드럽게 흐르며 각각의 소리를 만들어내듯 말하는 이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라. 네 번째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우물쭈물 말하면 나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겸손이 미학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주장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요구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호구로 봅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서 모든 동물들이 해마다 열리는 숲속의 대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는 각자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숲의 지혜자로부터 개인적인 지혜의 교훈을 듣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참여했습니다. 새, 사슴, 거북이, 그리고 작지만 명민한 여우까지. 각자의 차례가 되면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는 자신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말로 관중을 매혹시켰지만 그의 메시지는 조금 모호했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의 포인트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관중들의 관심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가 나섰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깨끗한 물이 그 속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듯 명료하고 진실된 말은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든 동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우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여우는 그 해의 숲속의 대화대회 우승자로 선정되었고 숲의 지혜자로부터 깊은 지혜를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숲속의 모든 생물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그 속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듯 명료하고 진실된 말은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만든다. 바람이 명확한 방향으로 불어가듯 분명하고 정확한 말은 대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씨앗이 정확한 환경에서만 발아하듯 분명한 의사표현은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다섯 번째로 쉬운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택하라. 쉬운 길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으므로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길을 택하면 더 오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결과물도 좋아지고 본인이 만족하기에 행복감도 더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용감한 씨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자신이 심어질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씨앗들은 풍부한 토양과 많은 빛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장시킬 가장 도전적인 장소, 바로 거친 산의 바위 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씨앗들은 용감한 씨앗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될 교훈과 경험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용감한 씨앗은 바위 틈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단단했고 물과 햇빛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과 비를 견디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위 틈에서 자라난 그의 꽃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씨앗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씨앗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따라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것을 보며 삶에서 의미 있는 길을 택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전과 역경이 결국 더 큰 성장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힘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 여정은 강을 더 강하고 깊게 만든다. 깊은 숲속의 길은 종종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평온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어느 넓은 들판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화려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5가지 식물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마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의 원칙들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튼튼한 산의 기운을 받아 자라나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식물은 물가에서 유연하게 흐르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깊은 숲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키워내는 포용력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바위 틈에서 꽃을 피워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대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식물은 정원 가장자리에서 자라나 가장 도전적인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 깊은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이 5 식물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인 정원의 중심에서 만났습니다. 정원의 중심에서는 한 소년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5가지 식물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에서 얻은 교훈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인생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차 있듯 우리 각자의 삶도 다양한 경험과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고 도전적인 길을 용감하게 걸으며 의미 있는 성장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소년이 일기장을 닫고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자 정원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와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진정한 법칙이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매일 새롭고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각자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매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법칙.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의견이나 상황도 포용할 수 있다. 나무가 깊은 뿌리로 인해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깊은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인간의 성장과 발전도 지식과 사랑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 인생은 마라톤인데 자기만의 페이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깨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서세요. 숙일 필요 없습니다. 한때 마을에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이 그 주위에서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고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나무가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나무가 여전히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무가 폭풍으로 인해 몇몇 가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튼튼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겪은 시련이 실제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도 이 나무와 같이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모든 세대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폭풍이 자신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또한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도전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개성을 형성하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자연의 사이클과
그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고 대지는 계속해서 생명을 키우며 물은 변화와 적응의 상징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매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처럼 내면의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배워라. 물이 그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듯 유연함을 가지고 삶의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라. 대지가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제공하듯 너그러움과 포용력으로 타인을 대하라. 두 번째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 정리를 안 하고 삽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쓰레기집 같은 곳에서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자기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적고 있는데 책상이 좀 지저분해서 지금 얼른 치웠습니다. 이렇게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맑은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혼돈의 집으로 알려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의 집과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정리를 미루었고 그 결과 집안은 늘 지저분하고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현명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혼돈의 집에 대해 듣고 그 집의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방 하나씩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주인이지만 호기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날,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책들을 제자리에 놓고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자 방이 훨씬 더 쾌적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그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잡지와 신문을 정돈했습니다. 거실이 깨끗해지자 집 전체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집을 정리하며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혼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주인의 마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혼돈의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청소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길을 정리하며 바다로 흘러가듯 내면의 혼란을 정리함으로써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어라.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자신의 내면, 세계도 꾸준히 정리하고 가꿔 잡초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라. 숲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공간을 정리하여 내적 균형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라. 세 번째로, 경청하라. 나이 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이 인생의 진리이고 이를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느 해 작은 도시에 정리 마법사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공간이든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마법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정리 마법사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혼돈의 정원으로 알려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와 버려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정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마법사는 이 가족을 찾아가 그들의 정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를 정원 정리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날, 그들은 잡초를 뽑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정원에 새로운 식물을 심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가족이 함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정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돈의 정원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은 정원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개인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의 속삭임을 듣듯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흡수하라. 대지가 비의 노래를 듣고 그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듯 경청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배움을 얻어라. 강물이 자갈 위를 부드럽게 흐며 각각의 소리를 만들어내듯 말하는 이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라. 네 번째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우물쭈물 말하면 나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겸손이 미학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주장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요구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호구로 봅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에서 모든 동물들이 해마다 열리는 숲속의 대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는 각자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숲의 지혜자로부터 개인적인 지혜의 교훈을 듣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참여했습니다. 새, 사슴, 거북이, 그리고 작지만 명민한 여우까지. 각자의 차례가 되면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는 자신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말로 관중을 매혹시켰지만 그의 메시지는 조금 모호했습니다. 사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의 포인트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관중들의 관심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가 나섰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깨끗한 물이 그 속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듯 명료하고 진실된 말은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든 동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우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여우는 그 해의 숲속의 대화대회 우승자로 선정되었고 숲의 지혜자로부터 깊은 지혜를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숲속의 모든 생물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그 속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듯 명료하고 진실된 말은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만든다. 바람이 명확한 방향으로 불어가듯 분명하고 정확한 말은 대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씨앗이 정확한 환경에서만 발아하듯 분명한 의사표현은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다섯 번째로 쉬운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택하라. 쉬운 길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으므로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길을 택하면 더 오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결과물도 좋아지고 본인이 만족하기에 행복감도 더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용감한 씨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자신이 심어질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씨앗들은 풍부한 토양과 많은 빛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장시킬 가장 도전적인 장소, 바로 거친 산의 바위 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씨앗들은
용감한 씨앗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될 교훈과 경험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용감한 씨앗은 바위 틈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단단했고 물과 햇빛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과 비를 견디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위 틈에서 자라난 그의 꽃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씨앗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씨앗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따라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것을 보며 삶에서 의미 있는 길을 택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전과 역경이 결국 더 큰 성장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힘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 여정은 강을 더 강하고 깊게 만든다. 깊은 숲속의 길은 종종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평온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어느 넓은 들판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화려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5가지 식물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마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의 원칙들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튼튼한 산의 기운을 받아 자라나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식물은 물가에서 유연하게 흐르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깊은 숲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키워내는 포용력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바위 틈에서 꽃을 피워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대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식물은 정원 가장자리에서 자라나 가장 도전적인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 깊은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이 5 식물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인 정원의 중심에서 만났습니다. 정원의 중심에서는 한 소년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5가지 식물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에서 얻은 교훈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인생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차 있듯 우리 각자의 삶도 다양한 경험과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고 도전적인 길을 용감하게 걸으며 의미 있는 성장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소년이 일기장을 닫고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자 정원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와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진정한 법칙이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매일 새롭고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각자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매 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